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와 전세 낀 매매, 갭 투자를 강하게 규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차관이 관련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분당의 한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으며 14억 8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어 일각에서는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 작년 말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며 대출을 끼고 산 것이 아니며 갭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집값, 보유세 관련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그 외에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관심이 가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값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그때 사면 된다. 그동안 오른 소득으로 집을 사라라는 취지로 읽히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좀 민감한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발언의 취지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투기가 좀 과열되는 심리가 있었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정부의 대책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어떤 그 타이밍이라든지 상황들에 대해서 적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어떤 과열된 상황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라라는 말은 결국 이 정책을 통해서 이 안정화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앞에서 저희가 잠깐 보유세 얘기도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보유세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세제 개편까지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고 그리고 실제로 갭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취지대로 실현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네, 청년과 무주택자들에 대한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의 주요 고위공직자 인사들이 30억대를 호가하는 그런 주택들을 다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강남 일대에 있는 장미 아파트가 40억 원대를 호가한다라고 전해지면서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네들은 이미 집 한 채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이 싸지면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농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본인들은 옆에서 양껏 폭식을 하고 맛있는 음식 다 먹으면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쌀값 싸지면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묻는 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싸진다라고 하는 전제도 이미 6.27 1차 대책 때부터 문재인 정권 때 28차례 대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유예 기간조차 없을 정도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오른 집값보다 이재명 정권 4개월 동안 오른 집값이 더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식 통계에서 나온 기록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누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땡겨서라도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서민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모두 다 막아놓고 우리만 주거지를 갖고 당신들은 가질 수 없다. 우린 괜찮고 국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재인 정권식의 실책을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연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출 보릿고개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은행권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잇따라 대출 창구를 닫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의 12월 실행분 신규 접수를 막았고 신한은행도 올해 말까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연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리면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 중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고 국민은행도 목표 한도를 거의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주택담보 비율도 4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을 막을 경우 오히려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지금 억누르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상승 압력 자체는 뭐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막아놨지만 풍선 효과가 가능하잖아요.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은행권 주담대 한도는 약 27조 원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은행권 대출 한파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정부의 11호 대책 등 잇단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전세 시장도 비상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은 사실상 씨가 마른 상황인데요. 곽준영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4억 원대의 전세를 구할 수 있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했던 곳이지만 현재 매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는 우리 1230세대 중에 딱 한 건 나와 있고요. 대기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이 안 나와서 집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 전세값을 더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집 없잖아요. 이 가격에 내놔볼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효과를 많이 느끼시죠. 마포구에 위치한 천여세대 단지 역시 현재 나온 매물이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새로 접수된 매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존에 계약된 것보다 1억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하루 만에 계약이 됐고. 서울 전세 물량은 앞선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이미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공급에 전세 가격은 상승세입니다. 대출은 예전보다 덜 나오는데 전세값이 높아지니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기보단 임대차 계약 연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거주가 강조되는 토어구역 확대로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며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전세 시장에 매물이 덜 나오게 하는 부작용도 있어요. 수급 불균형 문제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셋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지난달 서울 평균 월세는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건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비상한 시기여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구매할 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기존 토어구역은 아파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 내 연립, 다세대 주택 등 700여 가구도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풍선 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했다는 입장.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비상한 시기여서 토어구역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마지막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저께까지
까지 한두 명이 막바지로 했다. 그렇죠. 근데 또 거의 최고가로 된 거지. 규제 이후에는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경직돼서 거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보합세 내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초강경 대책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식히기 위해 고강도 규제에 방점을 찍은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관리 골자의 627 대책과 공급에 초점을 맞춘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대책입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규제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어 구역을 기존 강남 3구 용산구에 더해 나머지 21개 자치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도 내 집값 과열 조짐이 있는 12곳도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세 대출은 1주택자의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고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도 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까지 따라붙습니다. 토어 구역인 만큼 집 살 땐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생겨 갭 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됩니다.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책과 함께 앞서 발표한 97 대책에 대한 주요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금리 기준도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최대 15%가량 줄어들 수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김수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상한선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집이 비쌀수록 현금 비중을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LTV 한도가 40%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역에서 15억 원 주택의 실질 대출 한도는 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습니다.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이 지역의 스트레스 DSR 금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 금리의 1.5%가 가산되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높아집니다. 금리가 내려도 대출 규모가 커지지 않게 미리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8천만 원 기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줄고 변동형 상품의 경우 7천만 원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DSR 적용 범위도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무주택자나 지방거주자는 제외되고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만 우선 적용됩니다. 이때 DSR에 포함되는 건 원금을 뺀 이자 상환분으로 연간 약 5만 2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위험 부담을 더 크게 반영하도록 한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수빈입니다.